자, 이 안철수 이제 대표가 사실 뭐 플랜 A는 대통령이 되는 거였겠지만 네, 그게 좀 그럼요. 어려진 상황에서 신뢰를 챙기고 뭐 향후 자기 정치를 다시 도모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느껴지는데 글쎄요 어제 보면 국민의당 홈페이지도 막 마비가 되고 네. 저도 한번 비판 살짝 들어가 봤는데 목소리가 많았어요 사실은. 거기도 정말 지지자들이 특히 더 배신감 느낄 것 이거 같기도 하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올라온 것들 글들 보면. 완전히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이렇게 내 이름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입니다라고까지 했는데 안철수입니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철수라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철수라면 음. 성을 바꿔야 되나요? 또라고 바꿔야 되나? 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또 철수도 뭐 그것도 많고 그다음에 그 정말 아쉬웠던 거 아까도 잠깐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안철수 후보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서 항상 그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제가 저번에 그 최이배 의원도 그 같이 네.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최이배 의원이 그 여의도에 같이 있었잖아요, 사실. 여의도에 국민의당에. 맞습니다. 여의도 네. 입성하게 된 게 그 국민의당이었어요. 당에.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랑 또 몇 년 동안 옆에서 같이 있었고 그렇죠. 또 거기 비서실장도 있었고 네. 물론 안철수 후보는 아니었지만 근데 어. 여하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봤죠. 네. 근데 그 최이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안철수 후보를 경험했던 다른 많은 분들 보면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평가와 판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 중에 그런 어떤 CEO적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기업을 운영을 해봤고 네.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혁신이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바탕을 둔 어떤 새 정치를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CEO가 그 기업 경영자로서의 어떤 CEO가 물론 여러 가지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당연히 기업인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으로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마인드나 그다음에 어떤 시장을 갖다 개척해가는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우리 그 뭐 정주영 명예회장이나 이런 분들 막 네. 나름대로 진짜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네. 열심히 어떤 경제를 살리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 불굴의 어떤 그런 뭐 투지. 네. 또 반면에 너무 막 그 일 중독이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결정을 자기가 다 하고 이 독불장군식의 어떤 그 CEO적인 어떤 그런 또 그런 인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얼굴들 그래서 그 서구 자본주의에서 이쪽에서 보면 그 CEO에 대한 그 특히 경영학과나 이쪽에서 CEO의 그런 여러 가지 성향들을 분석해서 막 나오는 그런 여러 책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CEO의 두 얼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안철수 후보도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경영자로서 CEO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그게 먹히고 하느냐가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죠. 네. 어? 그렇네요. 참 우리가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못 해봤던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김종철의 진짜 경제에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후보의 이런 이 정치적 또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모습 짚어봤고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CEO 리더십 말씀했지만은 이른바 뭐 친기업, 네. 뭐 반노동 네.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지적은 있어 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대선 이번 과정에서도 이 이른바 포스코 네. 사회 인사 할 때 뭔가 이거는 사회 인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대선 후보 토론 과정, TV 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얘기도 했었고, 어. 그다음에 원래는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네. 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아. 그 얘기 토론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를 두고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좀 약간 의외였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네. 그 부분에 얘기한 거에 대해 그래서 그 나중에 정의당도 환영 논평을 낼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네.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아니 왜 노동이사를 지금 제대로 알고나 하고 알면서 그걸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반박을 해요. 지금 네. 노동이사제라는 게
잘못 알고 있다. 거의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뭐 경영 사실상의 경영 그 쉽게 보드 이 사진에 노동이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경영권 침해를 당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사실상 이게 독일식이었던 다른 노동이사제와 또 다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쉽게 말하면 노조가 다 지배한다.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때 심상정 후보가 강하게 반박합니다. 아니 저기 지금 뭐 그 거액을 받아가면서 그 사회이사를 하고 그리고 회사 오너나 네. 경영자들의 어떤 그 휘둘려 가지고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어떤 쉽게 말하면 투명한 어떤 의사와 결정 없이 쉽게 말하면 오너의 입맛에 맞는 어떤 거수기 역할을 거수기 했다. 역할 그런 이 사회를 갖다가 개선하고 그게 노동이사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떤 좋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런 걸 반대하고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네. 포스코 사회이사 오래 하면서 말이야 거액을 받고 막 사실상 거수기 노릇 하지 않았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가 뭐 전 아닌데요, 뭐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냥 웃고 넘겼는데 네. 그게 어땠나요? 정말 사실상 이 이게 포스코 사회이사한테는 근데 이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보수 중이지만 한때는 새정치국민연합에 그쪽에 진영에 같이 또 한때 그 뭐 그렇죠. 박원순 그쪽도 있었잖아요. 네. 그쪽도 있으면 또 사람들하고 그때는 또 뭐 재벌 개혁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그 IT 기업의 중소기업의 CEO로서 뭐 재벌을 기업들의 뭐 기업 뭐 기술 탈취 지금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당연히 IT CEO 중소기업 그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 있고 네. 재벌의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을 당연히 비판하고 아하. 제도적으로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되게 그런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좀 그 개혁적인 CEO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서울대 그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기술대 중. 맞아요. 예. 거기 원장을 하면서 그때 그 하면서 그때 정치권 여러 가지 러브콜도 받고 그때 조선일보 월간 조선에서 그런 기사를 씁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때 그 포스코 사회이사를 6년 동안 해요. 2005년 네. 2월부터 2011년 한 6년 동안에 포스코 사회이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 근데 그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미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3년 동안에 네. 캘리포니아 와튼 스쿨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 MBA 그 경영학 아시는 분 제일 유명하지만 MBA 그 와튼 네. 스쿨에 3년 동안 유학을 가요. 그 안철수 후보가 그때 유학을 가면서 포스코 사회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유학 중에 어떻게 사회이사를 그러게요. 하지? 그렇죠. 라고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3년 유학 기간 동안에 네. 포스코 사회이사로 이사회를 열잖아요. 포스코에서 이사회를 여는데 이사회를 거의 다 참석을 해요. 어우. 그 유학 중에. 네, 네. 구체적인 수치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네. 3년 동안에 포스코 이사회가 22번이 열렸는데 그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19번을 참석을 합니다. 야, 출석률이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사로 네. 참석하면 되게 좋죠. 잘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미국에 있을 때란 거야. 미국 3년 유학 시절에. 네. 그러면 3년 유학 시절에 19번을 한국에 와서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비행기 얘기인데 타고 그렇죠. 날아왔겠네요. 그러면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두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네.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그 19번 중에 13번을 포스코에서 네. 항공권을 대줍니다. 그것도 1등석으로. 1등석으로요? 1등석으로. 그래서 비싸겠네. 그게 그 당시에 네. 왕복 1등석 타보셨어요 혹시 밖 기자? 안 타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코노미만 타봤어요. 이코노미 타봤죠. 그게 비즈니스도 되게 비싸. 저 한 번 비즈니스 비즈니스 한번 저는 한 번에 LA 왔다 갔다 네. 비즈니스 한 번 타봤는데 그때는 그 좌석이 비어가지고 좌석이 비어가지고 저한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와. 공짜로. 근데 비즈니스 한 번 타니까 네. 정말 거기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때 네. 보통 1등석이 850만 원 정도 한대요. 어우, 비싸네요. 한 번 타는데 네. 왕복 한 번 타는데 네. 그러니까 13번을 타고 다녔으니 그 금액만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포스코로부터 그렇네요. 포스코로부터 항공권으로 한 1억 정도를 받고 1억을 지원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사회이사로서 연봉을 갖다가 그 한 6년 동안에 한 네. 3억 8천을 받습니다. 매년마다
연봉으로 3억 8천. 연봉으로 3억 네. 8천 정도. 6년 동안 사회이사 연봉 3억 8천을 받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스톡 옵션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특히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 포스코로부터 스톡 옵션 2,000주를 받아요. 아, 2,000주를 받고 스톡 옵션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기간 동안에 주식을 회사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통 많이 주죠. 그렇죠. 네. 직원들에게 그렇죠. 뭐 그리고 주기고. 그 현 시세보다 싸게 줍니다. 네. 그래서 10,000원짜리면 한 5,000원 정도. 그리고 대신에 어느 기간 동안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되고 끝나면 이제 자기가 그걸 스톡 옵션을 그냥 행사를 합니다. 행사. 주식을 이제 네. 파는 거죠. 네. 시가로.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가가 10,000원짜리고 10,000원인데 내가 받을 때 5,000원이면 10,000원을 받는 10,000원 그 스톡 옵션 두 배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스톡 옵션 2,000주를 받아가지고 네. 실제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익만 한 4억 정도를 또 받아요. 아, 와. 그때 같이 사회이사였던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예. 그분도 포크 사회이사였거든요. 네. 그분은 스톡 옵션을 거부했어요. 자기가. 아. 그래서 비교가 그때 되네요. 한참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음, 여하튼 뭐 그런데 뭐 스톡 옵션 받고 그 자체가 네, 뭐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 당시 합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아까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 그 안 후보는 포스코 네. 사회에서 6년 동안 항공권 그다음에 뭐 사회이사 연봉 받고 그다음에 연봉 그다음 스톡 옵션 한 6년 동안에 포스코로부터 받은 금액만 한 9억 정도 돼요. 9억 정도. 예. 그러면 아니 그렇게 받아놓고 해놓고 정말로 무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통과시키고 그때 특히 2009년에 MB 정부 시절에 포스코 네. 그 회장 그 외압 그 논란이 있었어요. 음. 그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정준양 회장을 갖다가 MB 쪽에서 앉히기 예. 위해서 네 엄청난 시끄럽게 하고 저희도 막 기사 쓰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렇죠. 그때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안철수 후보가 했어요. 그때 사회이사였고 2009년에 네. 그 당시에 이사회 한때 의장도 했었어요. 아. 그때 그래서 외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그 당시 뭐 원장이었죠. 아니 그렇게 개혁적이고 사회사 들어가신 분이 그렇게 포스코 그때 그 정권 실세를 갖다가 낙하산으로 내린 거에 대해서 왜 아. 반대하지 않고 왜 거기에 대해서 네. 하지 않았냐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하. 그때 포스코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그런 정권 외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장을 하겠냐 지금 우리 사회사에는 박원순 씨도 있고 안철수 원장 같은 이런 개혁적인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포스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당시 나와가지고 예. 그런 적 없다 또 그렇게 또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포스코 그때 회장 외압 논란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포스코에 그 당시에 네. 있었던 그 경영 쪽에 계셨던 분을 제가 그 취재할 때 그때 안철수 후보의 그 사회이사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되게 비판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경영 지원실이 되게 높은 분이었는데 네. 자신은 그 믿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상정 후보 그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네. 우리가 뭐 이 보도된 내용도 있고 이미 언급된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TV 토론 TV 토론 과정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어떤 안 후보의 인식,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반노동적, 친기업적 그리고 그 대놓고 이제 이번에 이제 단일화 하셨으니 윤석열 후보의 노동이사제를 이제 안 후보가 어떻게 그걸 흡수할 것인지 그것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지적했듯이 정말 자신이 그렇게 포스코 사회이사로서 했던 그런 그 과거의 그런 행적 논란에 대해서 여전히 물론 그 안 후보는 여전히 그때 논란 됐을 때 자신은 사회이사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법한 그 보상 체계에 맞춰서 적법하게 받았고 스톡옵션도 적법한 절차에서 행사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항공권 이것도 포스코의 내부 사내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하여튼 그 규정 안에서는 했다고 하겠죠. 근데 그 옆에서 다른 어떤 다른 사회이사 내지는 다른 기업과 사회이사 내지는 그런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그동안에 안 후보가 가져왔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그거를 좀 쉽게 그걸 좀 납득하기는 쉽진 않는 부분이죠. 아, 예. 그렇네요. 음. 오늘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